교재 58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먼저 해보고 나서 다 지난 시간에 해결했었지만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조건부 서식은 조건에 따라서 셀의 서식. 서식이란 말은 제가 알려드렸죠. 꾸며지는 기능이라 그랬어요. 가운데 정렬, 뭐 왼쪽 맞춤, 오른쪽 맞춤, 뭐 궁서체 11포인트, 뭐 빨간색, 노란색, 뭐 이런 게 서식 지정이에요. 일반적인 우리가 아래 한글이나 여기서 꾸미는 셀 서식은 이런 경우고요. 이제 엑셀만에 있는 셀의 서식이 따로 있긴 있겠지만은 하여튼 조건에 따라서 자동으로 서식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다 하는 경우고요. 우리 시험에는 각 셀의 각셀에 대하여라고 하는 거 아래에 있는 것보다 행 전체에 대하여가 시험에 잘 나와요. 왜냐면 얘는 너무 쉽고 요것이 어렵기 때문에 얘를 낸다는 거죠. 쉬운 걸 먼저 한번 좀 풀어보고요. 자,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문제지 보니까는요. 밑에 기출 02번. 기출 02 시트예요. 기출 02 시트. 여기 보니까는 개인 성적 현황표에서 시 5번째 1학년 성적에서부터 지 12번째 면접, 예, 서기준에 있는 모든 점수들 5가지 항목에 대한 점수들에 대하여 각 셀에 대하여 라고 되어 있거든요. 각 셀에 대하여. 그래서 90점 이상인 경우에는 이런 경우를 조건을 걸어주고 80점 미만인 경우에는 저런 경우에 조건을 걸어주고 이런 식으로 2가지 조건을 걸으라고 했는데 다음을 포함하는 셀만 서식하라 그랬어요. 다 세 규칙에 가서 다음을 포함하는 셀만 서식 이렇게 가라고 했는데 사실은 여기도 보면 뭐 강조 규칙에 가서 이상이나 크거나 같은 건데 여긴 크거나 같은 게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타 규칙에 가면 그게 다음을 포함하는 셀로 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열로 오시면 돼요. 그래서 각 셀의 값이 이상이래. 이상 크거나 같은 거래. 얼마보다? 90 이상 크거나 또는 같다가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90 이상인 경우에는 밑줄 2줄짜리 밑줄을 치고 굵게 표현하래요. 그러면 서식에 가서 예, 밑줄 2줄짜리 쳐주고 속성을 굵게 처리하래요. 그러면 요렇게 나오겠다 이거죠. 어떤 경우? 90점 이상인 경우. 하긴 90점 이상이면 이렇게 나왔네요. 그렇죠? 다시 조건부 서식에 가서 세 규칙에 가서 다음을 포함하는 셀만에 가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80 미만인 경우라 그랬으니까 셀 값이 작다면 얼마 80보다 작다면 미만이라면 이거죠. 미만이란 말이 작다란 말은 아실 테니까. 그러면 또 서식에 가서 기울일 거고요. 그 다음에 글자 색깔은 글꼴의 색상은 빨갛게 지정해 줄 거래요. 그러니까 80점보다 못한 학생들 점수들은 무조건 이렇게 기울어뜨린 빨간색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는 얘기죠. 이건 문제에서 알려줬으니까 경우의 수 조건을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권기옥 학생이 하는 말이 선생님 저 2학년 때 내신 등급이 80이 아니라 97이었어요. 그러면 얘는 굵은 줄로 나타나는 거고 2줄로. 만약에 얘가 80점이 아니라 79가 됐으면 어떻게 되겠죠? 80 미만이니까 빨간색으로 기울어뜨리게 나올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80점 미만인 경우를 다 블럭을 따로따로 다 잡아가지고 얘네들만 빨간색으로 처리하고 기울어뜨린 게 아니라 알아서 조건에 따라서 바뀌게끔 명령을 걸어놓은 거죠. 사전에. 이런 경우 아주 쉬운 문제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필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걸 또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자, 지금 경우의 수가 이렇게 됐었어요. 작다 80이 하나 나왔고요. 크거나 같다 90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요 사이에 낀 애들 있잖아. 80에서부터 90 사이에 있는 애들 있잖아. 89까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조건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나왔지.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면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90보다 크다, 80보다 크다면 이러쿵저러쿵 하고 9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이러쿵저러쿵 하고 이렇게 보세요.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빨강으로 나오고
여기는 녹색으로 나오게 하고 여기는 빨강으로 나오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99 그러면 뭐예요? 99점. 99점이면 녹색이에요, 빨강이에요, 검정이에요? 80보다 크면 녹색이죠? 90보다 작거나 같지 않죠? 얘는 뭐다? 녹색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88점은 뭐죠? 미치고 팔짝 뛰는 거지. 자, 88점은 80보다 크니까 녹색이었는데 90보다 작거나 같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빨강이지. 얘가 나중에 걸렸잖아. 그럼 빨강으로 가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까꾸로 한번 가봅시다요. 아니 뭐야? 얘가 여기로 올라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됐어요. 지금 조건이 90보다 작거나 같은 빨강이고 80보다 크면 녹색인데 그럼 99점은 녹색이죠. 그럼 88점은 어떻게 돼요? 90보다 작거나 같은 건 빨강이죠. 근데 80보다 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녹색으로 가야 돼. 아닌가? 최종 명령에 따라서 재운동하는. 얘가 먼저 걸렸고 얘가 나중에 걸렸죠? 네. 자, 얘 100만원 준대. 근데 얘는 1억을 주겠대. 그럼 1억 준 대로 따라가야지. 일로 가야지. 5만 원 줄 수도 있지. 아, 그러니까는 얘가 먼저 걸렸는데 나중에 또 조건을 또 걸었잖아요. 그렇죠? 예. 나중에 조건을 추천한다. 그렇죠. 그럼 이건 어떻게 될까요? 90 미만이면 빨강이래요. 70 미만이면 노랑이래요. 80점은 뭐죠? 빨강이죠, 당연히. 그렇죠? 60은요? 빨강이도 끼는데 노랑이도 끼잖아요. 여기 걸렸지만 여기 걸렸죠? 80이야 뭐 밑에 건 안 걸렸지. 그렇지. 그러니까 위에 것만 걸렸으니까 걸린 거로만 처리하면 되고. 얘는 중복이잖아요. 중복인데 먼저 거냐 나중 거냐. 실기시험에는 안 내요.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고. 자, 페이지를 넘겨볼게요. 앞으로 넘어가서 52쪽 조건부 서식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문제 유형을 한번 볼게요. 무작정 따라하기.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문제가 계획 수량이 얘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얘를. 근데 요렇게만 블록 잡으면 좋은데 이 조건에 250 이상이 걸린 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딘가에.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이 250에 대한 전체 얘네들이 여기 350이니까 250 됐잖아요. 이 전체가 서식에 지정된대요. 그러니까 요렇게만 조건을 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렇게 조건을 걸어야 돼. 문제 행 전체에 대하여 라고 돼 있잖아요. 행 전체에 대하여. 그럼 무조건 다 블럭을 잡습니다. 항목 이름은 의미가 없어요. 내용만 블럭을 잡으시고 그리고 조건부 서식에 가서 새 규칙에 가서 무조건 수식을 가는 겁니다. 무조건 수식으로 가는 겁니다. 행 전체에 대하여 그럼 무조건 수식이에요. 의심하지 마시고 무조건 오세요. 그리고 계획 수량 갖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 계획 수량의 첫 번째가 어느 거예요? 계획 수량 첫 번째가 얘죠? 얘를 클릭하면 돼요. 무조건. 계획 수량에 대하여 그랬잖아요. 행 전체. 그러면 이 계획 수량을 어차피 다 블럭을 잡았으니까 그 중에 성복 네 번째 줄에 있는 애가 첫 번째 항목 아닙니까? 얘를 무조건 건드는 거예요. 그래 놓고 F4번 키를 두 번 누르면 달러 표시가 앞으로 와요. 그리고 문제가 25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그거나 같다 250이라고 조건을 걸어요. 조건은 무조건 걸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지금 문제가 뭐였냐면 그 계획 수량에 의한 이제 조건이죠. 그렇죠? 예. 뭐냐면 250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그랬죠. 근데 행 전체에 대하여 그랬어요. 250 이상인 경우인데 250 계획 수량 중에서 250 이상인 경우를 갖고 따지는데 조건은 무조건 어디에 걸린다? 행 전체에 대하여 조건을 지정하라는 얘기죠. 문제가 잘 파악하셔야 돼요. 요점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해당 항목 첫 번째 해당 항목을 클릭을 해요. 그러면 걔가 D의 네 번째 셀이었으니까 이렇게 뜰 거란 말이에요. 클릭하면 는 달러 D의 달러 넷 이렇게 표현돼요. 로 표현된다. 이때 F4키를 눌러서 는 달러 D의 넷으로 변경한다. 그러니까 최초 는 달러 T에 는 달러 T에 달러 4 이렇게 나오면 이것이 는 T에 달러 넷 그리고 는 달러 T에 넷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는 T에 넷으로 바뀐다. 뭐를 누르면? F4키를 누르면. 그러니까 앞에 는이라고 표현된 거는 이제 명령이 들어갔다는 뜻이고요. 사실은 셀 주소는 요거니까 이렇게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는자는 제가 뺄게요. 이렇게 바뀐다 이거죠. 그럼 달러의 의미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지금 말씀 못 드리고요. 근데 무조건 달러 표시가 앞에만 오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D라고 하는 동네, D란 동네가 여기잖아요. 계획 수량 동네잖아요. 그렇죠? 이 계획 수량 동네 쪽으로만 달러 표시가 되게끔 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식을 완성을 해야죠. 뭐라고? 는 달러 D의 네 번째가 크거나 같다 250. 어유 죄송합니다. 이렇게 수식을 완성을 하셔야 돼요. 그럼 250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서식은 또 문제 써 있으니까 서식이야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밑에 서식에 들어가서 실선, 밑줄 실선인가요? 그 다음에 굵게 하라고 돼 있죠? 굵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250 이상인 계획 수량에서 250 이상인 경우가 발생한 데가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전체가 다 굵게 밑줄이 쳐지는 거죠. 근데 여기 있는 성북 영광이 120이 아니라 320이래요. 320. 그러면 얘도 250 이상 되니까 얘도 굵게 나타나겠죠. 알아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수식을 완성하고 그리고 문제에서 알려준 서식을 또 완성하시면 돼요. 서식이야 뭐 그 옆에 있는 서식 버튼 눌러서 지시하는 대로 눌러주면 끝나는 거니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수식이 조건이 하나 더 있잖아요. 150 미만. 얘도 한번 해봐야죠. 뭐. 자,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블럭을 잡았죠? 이 전체를 블럭 잡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조건부 서식에 가서 새 규칙에 가서 수식에 가서 밑에 수식 입력하는欄이 있잖아요. 그러면 계획 수량을 가지고 물어보는 거니까 얘죠. 첫 번째가. 그러니까 얘를 클릭해도 되고 그냥 는 달러 D에 네 번째 직접 쓰셔도 돼요. 직접 키보드로 쓰셔도 되고 마우스로 클릭하셔도 되고 마우스를 클릭하면 달러가 양쪽에 꽝꽝 찍히니까 얘를 F4번 키를 눌러서 두 번 눌러서 달러 위치를 바꿔줘야 된다는 거지.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는 달러 뒤에 넷 하고 쓰면 되고 150 미만이니까 작다 150 이렇게 쓰시면 되지 뭐. 150 미만이니까 쓰시면 되지. 그리고 이제 서식 버튼 눌러서 빨간색으로 기울어뜨리는 거 아닙니까? 서식에 가서 기울어뜨리고 색깔은 빨강으로 가고. 과정은 상관없어요. 기울이는 걸 먼저 하든 빨강을 먼저 하든 상관없습니다. 결과만 그렇게 보이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조건에 따라서 바뀌게끔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럼 첫 번째가 200이 아니라 만약에 얘가 130이 되면 150 미만이 되니까 빨갛게 기울어질 테고, 만약에 130이 아니 200이 아니라 400이었으면 250 이상이 되니까는 또 굵은 줄로 밑줄이 나타나겠죠. 굵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이 맞으면 무조건 변경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조건부 서식이라고 하는 거죠. 조건부 서식. 예. 이제 조건부 서식에서는 이 달러 표시라고 하는 거 있어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절대 주소, 이거를 혼합 주소라 그래요. 그 다음에 혼합 주소, 그 다음에 상대 주소 이렇게 바뀌어요. 절대 주소라고 말하는 거는 제가 영어로 쓸게요. 달러 A에 달러 첫 번째 이런 형태로 달러가 양쪽에 있는 거고요. 혼합 주소는 달러가 한쪽에만 있어요. 근데 오른쪽에 먼저 나타났다가 그 다음에 왼쪽에 나타났다가. 상대 주소는 달러가 없는 게 상대 주소입니다. 용어를 잘 들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과정은 제가 꾸준히 계속 설명드릴 텐데 반드시 이해하시고 반드시 여러분이 할 줄 아셔야 돼요. 이 절대 주소, 혼합 주소, 뭐 이런 얘기, 상대 주소라는 개념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되고 반드시 아셔야 돼요. 암기하셔야 돼요. 이건 모르시면 필기고 실기고 그냥 꽝 치는 거예요. 엑셀은 그냥 그거로 종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은 뭐 무슨 말인지 제가 설명 안 드렸으니까 처음부터 겁주네라고 하지만 알고 나면 별거는 아니니까.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 전체 대하여 계획 수량에 있는 항목을 가지고 얘를 가지고 250 이상이라면 또는 뭐 150 미만이라면 하고 이렇게 문제를 내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이것도 쉬워서 잘 안 내요. 그럼 도대체 뭐 어떤 걸 내느냐? 페이지 넘겨서 한번 볼까요? 어디로 가냐면은 58페이지 1번 문제, 즉 기출 01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에요. 여기 보면 입사일들이 있죠. 입사일들 보이시죠? 8월 달에 입사일한 사람만 체크하래요. 10월 달에 입사한 사람만 체크하래요. 이번 달이 생일인 사람을 체크하래요.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여기 보면 8월 1일, 2월 1일, 10월 25일, 뭐 10월 25일, 10월 1일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 입사일 전체를 블록 잡은 상태에서 입사일 이 동네가 10월 달에 입사한 사람만 서식을 지정하래요. 뭐 굵게 나타나든 빨갛게 나타나든 그 서식에 뭐 버튼 눌러면 되는 거니까. 그게 헷갈리는 거지 뭐. 자, 문제에서 뭐라고 써있냐면 입사일이 10월인 경우만 서식을 지정하세요. 이런 경우죠. 또 실무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실무에서는 10월에 출생하신 직원들에 대하여 직원들을 선택한다든지 하는 거. 선택한다는 얘기는 뭐 서식을 지정해서 빨갛게 노랗게 보이면 되겠죠. 10월 달에 입사한 거 우리 의미가 없지. 우리 직장에 이번 달이 7월 달인데 7월 달에 입사했던 사람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번 달에 생일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직원이. 이번 달에 직원인 7월 달에 입사한 게 아니라 출생하신 분이 생일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 기프티콘을 한번 쏘면 되죠. 별다방 뭐 시원한 냉커피 한 잔 드세요라고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싫어하진 않겠죠. 액수를 좀 높여서 보내야 되겠죠. 그럼 대표라는 사람은 그런 거 해야 돼요. 이번 달에 생일인 사람이 누구 있을까? 우리 직원이 한 200명 되는데, 그러면 그 200명 중에서 이번 달에 생일인 사람을 딱 빨리 추려가지고, 7월 1일 날, 이제 8월 달 되면 8월 1일 날 기프트콘을 딱 쏴야죠. 이번 달에 생일이시네요. 축하드립니다라고 보내는 거죠. 그걸 엑셀로 이제 잡아야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블럭은 제가 이렇게 잡았지만, 보여드리는 건 제가 입사일을 선택했어요. 탭키 누르면 글로 가요. 탭키 누르면 가고, 엔터 누르면 내려가고, 쉬프트 엔터 누르면 올라가고. 자, 조건부 서식, 세규칙, 수식, 그리고 수식의 첫 번째 밑에 칸에다가 선택해 놓고 입사일을 클릭해야 되겠죠. 얘를 클릭해야 뭘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중에 년, 월, 일 중에서 8월 달인지 10월 달인지를 체크하는 거 아닙니까? 문제 뭐라고 써 있어요? month라는 함수를 쓰래요. month 는 month 가로 열고 얘가 지금 B의 5번째죠. 그러니까 달러 어디 갔어? 달러 B의 5번째죠. 그렇죠. 얘가 10 이렇게 쓰면 되죠. 이게 수식이에요. 자, 실무적인 거 제가 수식을 보여드릴게요. 이 10월 달에 출생하신 직원들, 그러니까 이번 달이라고 할게요. 이번 달이 생일인 직원을 설정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는 month 가로 열고 달러 B의 5번째라고 쓰겠죠. 그렇죠?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생년월일 나뉘니까 그렇죠? 예, 근데 여기다 뭐라고 써야 되냐면 는 month today라고 쓰는 겁니다. today는 지금 몇 년 몇 월 며칠이냐라는 게 today예요. 지금 컴퓨터상에 있는 지금 날짜. 지금 7월이죠. 2019년 7월 22일이잖아, 지금. 2019년 7월 29일이잖아요. 7월 22일, 그렇잖아요. 그러면 29일, 7월 29일인데 그 중에 월만 찾으니까 뭐가 되는 거죠? 7월이잖아요. 그렇죠. 자, 요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느는 뭐냐면, 같다라는 뜻이고, 여기서 말하는 느는 뭐다? 명령이에요. 요 뒤에는 거는 서로 같으냐 물어보는 거죠. 요거는 뭐냐면 시스템상의 날짜에서 월만 추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today가 몇 년 몇 월 며칠이라는 거를 보여주는 날짜인데 그 날짜 중에 지금 날짜니까 7월달 아닙니까? 그 중에 월만 찾으니까 뭐예요? 7월이죠. 7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이번 달이 생일인 직원을 설정한다는 말은 뭐죠? 지금이 7월이니까 7월. 여기는 뭐예요? 지금 7월 없네. 이번 달에 이게 생년월일이라고 친다면 7월 달에 태어나신 분은 없네.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 달에 해보면 어떻게 됐죠? 8월 달에 계신 분이 한 분, 두 분 있겠네. 10월 달에 가면 또 여러 분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때 이렇게 처리하고 지금은 이렇게. 여기 여러분이 이렇게 수식을 쓰셔야 돼요. 우리 책에 보면은 답이 적혀 있어요. 60페이지 보시면 답은 적혀 있어요. 거기에. 오른쪽 페이지 59페이지 보시면은 거기에는 month 가로 열고 달러 B의 5번째 가로 닫고는 10 이렇게 쓰면 10월 달에 입사한 사람 뭐 이런 거고요. 예. 이걸 여기다가 직접 는 month 가로 열고 대소문자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알아서 바뀌니까는 달러 B의 5번째가 10월인 경우 이렇게 이 수식을 쓰셔야 돼. 이 수식을
요 수식을 거기다 쓰셔야 되는 거지. 그래 놓고 뭐 하라고요? 서식에 가서는 문제에서 한 대로 굵고 기울이고 빨간색이죠. 그렇죠?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주면 10월 달에 입사한 사람만 나타나는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10월이 아니라 11월이면 어떻게 되죠? 안 그러겠지. 10월인 경우에만 기울어뜨리겠지. 시험에 자주 나온 유형이 이런 경우에요. 간단한 함수를 써서. 함수도 어려운 함수는 아니에요. 지금 이 먼스라는 함수를 처음 보셨기 때문에 헷갈려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 먼스라는 함수는 굉장히 단순한 함수입니다. 먼스는 뭐냐면 여기에 이제 날짜가 들어가겠죠. 그렇죠? 해당 날짜에서 월만 추출하는 거예요. 요 날짜에서 today는 뭐냐면 시스템상의 지금 날짜를 말하는 겁니다. today라는 함수는 today는 괄호 안에 아무것도 안 써요. 이거는 뭐냐면 시스템상의 지금 날짜 2019년도 07월 22일 지금 날짜가 이건데 그 날짜를 말하는 게 today입니다. 요 괄호 열고 닫고 하죠. 괄호 열고 한 칸 띄고 하지는 않아요. 띄어도 틀리지는 않는데 이게 보통 띄어서 하지는 않고 붙여놓으니까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제가 한 칸을 띈 것 뿐이었으니까는 그리고 months를 쓰면 여기에 내 생년월일 집어넣으면 그 생년월일에 해당하는 월이 나오겠죠? 내가 몇 월 달에 태어났는지 그건 나타나는 거고 여기서 입사 일자를 쓰면은 내가 몇 월에 입사한지 나오겠죠. 그렇죠? 내가 퇴사한 날짜를 여기다 쓰면은 내가 언제 퇴사했는지 몇 월에 퇴사했는지 알 수 있겠죠? 알 수 있는 거죠. 이번 달에 생일을 맞이한 사람을 찾아봐라 하는 거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되게 쉬운데 이거를 엑셀화 시키는 과정이 어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말은 했는데 내가 말하는 거 뭔 말인지 알지? 그랬더니 끄떡끄떡 했어. 그러면 해봐. 그럼 못하잖아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표현이 안 돼서 그런 거지. 표현이. 그림을 그려봐라. 근데 뭐 이렇게 그리면 된다고 하는데 그림 못 그리는 저 같은 사람은 못 그리니까 매번 미술 시간마다 혼난 거예요. 근데 그림 솜씨 좋은 친구들은 잘 그리거든. 선생님 말만 하면 척척척 그리는데 저는 엑셀로 누가 말하면 척척척 하는 편이죠. 그나마 했으니까는. 이런 것들을 이제 꾸준히 설명드릴 테니까 하나하나 해 나가시면 돼요. 조건부 서식에서는 당연히 어떤 문제가 나온다고요? 아까 말씀대로 행 전체에 대하여 얘가 주로 나오는데 그냥 나오지는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함수를 하나 넣어주지. 9월 달에 만약에 시험이 10월 달에 실기시험을 본다 그러면 이번 달에 생일인 사람을 추출하시오 이런 식으로. 그럼 먼스 함수를 쓰시오 이게 나오겠죠? 문제를 이렇게 만드는 거지 뭐. 입사 날짜가 10월 달에 입사한 사람을 찾아라 하는 거하고 이번 달이 생일인 사람을 찾아봐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뭐. 조건부 서식은 그렇게 문제를 출제해내니까는요. 우리 뒤에 한번 좀 볼까요? 322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직 데이터는 뭔지는 모르죠. 아직 안 열어봤으니까. 근데 문제 이렇게 써 있어요. 내신 등급이 70을 초과하는 셀에는 이렇게 꾸미고 또 어떤 영역에 대해서는 평균 미만인 경우에는 이렇게 꾸미고 하래요. 근데 셀 강조 규칙하고 상위 하위 규칙을 쓰래. 행 전체는 안 나왔네? 안 나왔죠. 근데 우리 이건 안 했죠. 이 중에 이건 안 했잖아. 그 상위 하위 규칙은 안 했잖아요. 이런 겁니다. 얘네들 자 여기 보세요. 요걸 블럭 잡아 보세요, 여러분들. 기출 02번 거. 요 점수에 대해서 평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얘네들도 평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밑에 보니까 약 77.975가 평균이라고 하는데 이 평균보다 높은 애가 있고 낮은 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차피. 자, 근데 이 조건을 지우고 가야 돼요. 조건부 서식에서 조건을 건드렸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다시 조건부 서식을 쓰면 안 되고요. 규칙을 지우고 가자고. 이거 규칙을 지우고 깨끗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조건부 서식 연습을 다시 하셔야 돼. 자, 근데 여기 보면 하위 상위 하위 규칙하래요? 문제. 평균 미만인 경우 어디 갔어? 여기 있네. 여기 평균 미만. 문제에 보니까 평균 미만인 경우에는 표준색 빨강으로 하고 뭐 이렇게 하라고 돼 있잖아요. 예. 채우기 색은 빨강이고 글자색은 녹색이니까는. 근데 상위 하위 규칙에 있는 상위 하위 규칙이란 말은 안 하고요. 거기 써 있네. 다행히도 평균 미만이잖아. 그렇지. 미만에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사용자 지정을 바꿔야지. 그래서 채우기는 빨강이고 글꼴은 녹색이고 이렇게 하라고 한 것 같은데. 채우기는 빨강이고 글꼴의 색깔은 녹색이고. 그러면 얘네들이 뭐다? 평균 안 되는 애들. 너무 빨랐죠? 그렇죠? 예. 다시 블럭 잡아서 조건부 서식에 가서 규칙 지우기 샥 지우고, 규칙은 지우고 다시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서 새 규칙을 만들어 넣어줘야 되는데, 어떤 거는 여기 보면 수식을 사용하시오, 어떤 거는 다음을 포함하는 셀만 해서 이걸 지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2번 같은 경우에는 상위 하위 규칙에 있는 평균 미만에 대하여 라고 되어 있잖아요 문제지에. 그럼 이거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요 상위 하위 규칙이라는 말은 안 나와요. 평균 미만서부터 알려줘요. 아까 우리 이거 다음을 포함하는 셀만 서식정할 때 어떻게 물어봤어요? 조건부 서식에서 새 규칙 눌러서 하라고 써있지는 않았잖아요. 새 규칙을 눌러야 있잖아. 이거 요거부터 말해줘요. 한 단계를 건너뛰고 질문을 알려줘요. 컴말 자격증은 수식을 사용하시 이렇게 돼 있죠. 아까 행 전체에 대하여. 근데 행 전체에 대해 수식을 사용하려면 어디로 들어갔어요? 새 규칙을 들어가야죠. 근데 문제지에는 새 규칙을 지정하라는 말이 없거든. 그럼 내가 새 규칙을 가면 당연히 그 안에 수식은 있어. 요 수식을 사용하라고만 알려주거든요. 셀 강조 규칙과 상위 하위 규칙을 사용하시는. 근데 이거는 모의고사잖아요. 이 모의고사는 길벗이 만든 문제지예요. 실제 자격증 시험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 자격증 시험 문제는 조건부 서식에 가서 상위 하위 규칙에 있는 평균 미만으로 하시 이런 말이 없어요. 평균 미만에 대하여 라고만 나와요. 그럼 상위 하위 규칙은 내가 알아야 돼. 그래야 그 안에 가야 평균 미만이 있다는 걸 내가 알아야만 간다고. 한 단계를 앞에 한 단계를 빼놓고 문제에다 써놔요.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럼 여기 평균 미만에 가서 뭐 평균 초과에 대하여 하라고 하면 누르면 되죠. 그리고 문제는 이거예요. 이거. 얘가 아니라 사용자 지정 서식에 가서 이 문제에서 말하는 대로 채우기 색깔은 뭐고 글꼴 색깔은 뭐고 이걸 내가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지. 아까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기 가서 새 규칙에 가서 다음을 포함하는 셀만 해서 여기 서식 눌러가지고 꾸몄잖아요. 그렇죠? 이건 내가 할 줄 알아야지. 그 다음에 페이지 넘겨서 보면은요, 333쪽 한번 보세요. 333쪽에 보면은 제일 아래줄에 뭐 지급일이라는 항목이 있나 보죠? 2018년도 7월 30일이 이전에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날짜로 봤을 때. 그 이전 날짜 행 전체에 대해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들어갈까요? 날짜가 있는 데를 다 잡아야지. 이렇게 다 잡고, 규칙은 이제 일단 없었겠죠. 이렇게 없었겠죠. 그래 놓고 거기 날짜 중에서 2018년도 7월 31일 이전이라는 조건을 내가 걸 줄 알아야지. 근데 행 전체라고 했잖아요. 그럼 행 전체는 어떻게 들어간다? 새 규칙에 가서 수식을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여기다가 2018년도 7월 31일 이전이라는 거를 물어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게 조건이 문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2018년도 7월 30일 이전은 어떻게 했어요? 자, 2018년도 07월 31일 이전이라고 했잖아요. 이전은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거지. 걱정하지 마세요. 쓱 넘겨보시면 답이 있어요. 뒤에 337페이지 있어요. 이렇게 쓰는 거죠. 날짜를 쓰는 게 참 애매한 게 뭐냐면은 아까 우리 여기 날짜가 B의 5번째였잖아요. 그렇죠. 날짜가. 그럼 여기다가 우리도 이제 날짜를 써야지. 는 달러 B의 5번째? 그렇죠. 5번째가 뭐보다 작거나 같다? 이전이니까 이전. 2018년도 07월 31일이라고 써야 되는데 이렇게 쓰면 이게 뭐란 얘기야? 2018보다 작거나 같다는 뜻이야. 거기다 7을 빼라는 얘기야. 31을 빼라는 거야. 참 난감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쓰면 날짜로 인식하는데 조건부서시는 이렇게 쓰면 날짜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어떻게 쓰냐면은 데이트 이렇게 써요. 이렇게 데이트가 날짜를 만들어주는 함수거든요. 2018년도 7월 31일 년, 월, 일 형태로 써주면 얘가 날짜가 되는 거예요. 얘가 날짜가 되는 거죠. 이 조건을 쓸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지. 서식이야 뭐 옆에 있는 서식 버튼 눌러서 꾸미는 거니까 어려운 건 아닌데 이제 날짜를 해당하는 날짜를 쓴다거나 하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생소하죠. 근데 잠깐만 이 책이 색깔이 좀 다르다. 모의고사는 하얀색이죠 종이가. 이게 좋은데 우리 실제 문제지가 이게요 약간 반사돼요. 그런 느낌 없으세요? 그리고 모의고사는 종이가 하얀색이잖아요. 얘가 반사가 덜 되는 것 같은데? 아니 거꾸로인가? 자, 하여튼 조건부 서식이 시험에 나오는 유형이 굉장히 가지가지로 나온다 하는 거, 그런 거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